아동 발달, 언어 치료, 심리 치료. 요즘 이런 단어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만 봐도 이와 관련된 주제로 예능을 비롯한 미니 다큐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조금 더 찾아볼까요? 신발. 메타버스다, 줌이다. 이렇게 사회는 발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나 발달은 과연 빠른 게 정답일까요? 이 때문인지 요즘은 소아과 가듯 편안하게 마음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보험 청구도 되고 돌봄 쿠폰으로도 클리닉을 다닐 수가 있네요. 우리 리드인 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읽기가 안 되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공부 못하는 아이. 워낙 읽기가 안 되어서 학습 능률과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늘 자다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은 리드인에 오기 전에 만화책도 학습 만화책도 하나도 읽지 않는 아이였어요. 학생 어머니께서 그냥 책만 읽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5학년 때 1레벨 40점부터 시작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어머니가 처음 상담을 왔을 때 내뱉으셨던 한숨 소리가 아직까지도 귀에 쟁쟁할 정도예요.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서 기본적인 단어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산만하다. 모든 영역에서 공부시키는 게 어렵다. 그래서 발달 세타를 봤더니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습에서 지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리드인을 소개받았다고 해요. 이번엔 클리닉 센터장님과 원장님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우노연 부설 언어심리 발달 클리닉 센터장 배다정입니다. 난독증이라는 거는 신경발달 장애 분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글을 읽는 게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라도 난독증일 경우는 희박하고요. 장애라는 거는 치료를 통해서 아니면은 약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의 범주에 있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이제 일상생활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기관에 수업을 들으러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난독증일 가능성은 적고, 이제 난독증이라는 거는 신경학 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여서 단순하게 내가 주의 집중이 어렵다거나 학업 동기가 낮다거나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고, 제가 이제 예상했을 때는 주로 친구들이 저 사람 증상이랑 나랑 비슷하다, 난독증 아닐까요는 아마도 학습 동기라던가 의욕이라던가 아니면 한 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청각적인 주의 집중력이 따로 있어요. 시각적인 부분도 따로 있고, 혹시 그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 아마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다면 난독증일 가능성은 적고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냐, 없냐가 진단 기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당연히 책이랑 친숙했던 친구들, 그리고 살면서 계속 친숙한 친구들이 인지 능력이라던가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부분의 능력을 개발하기 수월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가 아직 안 되는 저희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 이상이 한글을 아직은 읽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림책이나 관련된 매체, 사운드북 제 방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미디어의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미디어가 꼭 나쁘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한을 두고 활용을 하면 좋은 매체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서서히 독서라던가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건 저희 어머님이 계속 해주셨던 말씀인데, 아이들은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을 열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되게 오래전부터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선생님들 직원 교육을 지금 할 때나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계속 머리에 넣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떤 아이한테 다른 개인적인 감정을 갖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오든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친구가 있고 덜 힘든 친구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 저는 성인이고 상담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나의 선입견을 없애고 보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만큼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게 중요하고, 이 다음 단계는 아이를 처음에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라는 게 어떤 아이든지 모난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분명히 단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만큼은 그냥 그거는 너의 특징이야. 이거 싫어? 알았어? 하고 저는 이제 넘어가는 편이에요. 알았어? 근데 왜 싫은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정도? 선생님들이 라포를 형성할 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실은 조금 더 예쁘고 덜 예쁘고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근데 그 부분을 항상 좀 단련을 하고 아이들을 딱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책을. 저는 방에서 주로 책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읽고 싶은 게 있고 꽂히는 책이 있다 하면은 정말 밤새고라도 읽는 성격이었고, 근데 성인이 되면서는 점점 그때보다는 뒤로 밀리기는 했고요. 이제 저도 미디어를 보고,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런 데 많이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죄책감이 든다 할 때는 주말에도 꼭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자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공서적이나 심리 관련 서적이나 뭐 요가 코칭 이런 책을 주로 보기는 해요. 실제로도.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도 상담에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머님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도 있고, 물론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있는데 오늘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을 한 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제가 읽어봤던 책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제 이 책입니다.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용우상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 이제 몇 페이지 보자마자 여행지에서 꽂혀서 하루 만에 다 읽고 그 뒤에도 두고두고 꺼내보는 책인데,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윤호상 선생님의 논조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죄책감을 막 고조를 시키거나 아니면 의무를 강요해서 치료를 끌고 가는 거를 좀 지향하는 편인데, 제 선생님의 논조가 그런 식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면 발달이 늦었을 때 아니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탓을 많이 하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세요. 심지어는 말이 늦었을 때도 내가 안 해줘서 그런가? 맘카페에 보면은 기계음이 나는 것들을 다 치워라. 사운드북도 치워라.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으신 어머님들은 제 방에 와서도 소리 나는 장난감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안타깝기는 해요. 어머님이 잘했을 때도 아이와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냥 아이의 선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운이 나쁘게 물론 어머님 양육 방식하고 아이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경우가 다 어머님 책임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여기서 항상
엄마의 문제라던가 오히려 엄마의 욕심이라던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본인을 좀 챙겨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스킬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이제 본인이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랑 그다음에 아이나 어머님의 상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나는 취미로 지금 독서를 하는 상황이고 뭐 엄마랑 아이랑 교감을 하면서 내가 편안한 환경에서 봐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볼 수 있냐? 이것도 주의 집중력의 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택적 주의가 되느냐? 주의에 분할이 되느냐? 그래서 곧 멀티태스킹이 되느냐?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내 목적이 그냥 취미이다. 지금 학업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뭐 잔잔한 음악이나 편안한 장소에서 이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내 목적이 학업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시간 안에 이 책을 반드시 독서를 해내야 되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당연히 다른 외부 자극이 없는 곳에서 보는 게 좋은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주의 집중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체에 불편감이 없고 피로감이 덜하고 그리고 익숙한 곳 그래서 긴장이나 불안이 좀 낮은 상태에서 최대한 발휘가 돼요. 누구든지 새로운 곳, 낯선 곳, 불편한 곳에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나 몸이 전반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기서도 많이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코로나 이후로 발달이 늦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이제 표정을 관찰하기도 어렵고 언어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이 된 게 맞는데 아이들을 모두 깎아서 둥근 돌로 만드시기보다는 아이가 모난 부분은 모난 부분대로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장애냐 아니냐 자폐예요 선생님? 지적장애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1위로 많이 듣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보다는 친구가 지금 가진 모습을 최대한 어떻게 발휘할지 어떻게 장점으로 바꿔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경험만 비춰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뭐 다도강은 해마다 놓치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언어 영역은 특히 공부를 거의 안 해도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고 무조건 최대한 많이 읽는 것을 엄마 아빠들한테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때는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기준으로 앞에 유치원 애가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 외에는 집에서 보낼 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가지고 책을 그때부터 많이 읽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취미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이독제부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그 중요하다가 생각되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직관적일까요? 매지가일까요? 뭐 노하우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소아책 기준으로 할 때 질환 빈도가 있잖아요. 이제 발병 빈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가 넘는 질병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 넘으면 되게 빈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 1독 때는 모든 걸 다 읽지만 그 2독 이후부터는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넘어가는 것들 부분 위주로. 짧은 글에서는 가능한데 긴 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이 그렇게 이어지는지도 저는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은
한 번 엉덩이 붙이고 앉으시면 완전 풀 집중해서 언제까지 책 읽을 수 있으세요? 한 권이 있으면 한 권 다 읽을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집중력의 문제인가요? 마음가짐의 문제인가요? 이거는 마음가짐 문제 같아요. 중간에 집중력이 흐려질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잠깐 커피 마시고 커피를 마시던가 약간 먹을 거 먹고 오던가 화장실 갔다 오던가. 시간 단위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아까 집중하시는 거 끝까지 읽어내신다고 하셨는데 8시간 정도는 앉아서 책을 쫙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딸 손잡고 이제 도서관을 가가지고 나란히 앉아 읽는 거. 그거를 이제 제일 꿈꾸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북도 있고 해서 집에 바닥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앱으로 이렇게 보면서 심심할 때는 장난도 치면서 딸이랑 이렇게 하면서 읽는 모습이 좀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